길 한가운데로 전차가 다니고 있어. 중절모를 쓰고 양복 입은 신사, 갓 쓰고 두루마기 입은 선비가 같이 다녀. 기다란 칼을 찬 일본 순사들. 시간은 밤 8시가 조금 넘었어. 어두욱한 종로거리에 웬 남자들이 나타났어. 어깨동무를 쫙 하고 휘청휘청 전부 꽐라. 노래를 부르면서 막 흥이 나서 가고 있어. 근데 빛이 번쩍해. 엄청난 폭발음이었어. 땅이 막 흔들리고. 그리고 돌덩이들이 막 날아오는 거야. 슬며시 고개를 들었는데 어떤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 건물 한쪽이 폭삭 무너지고 유리창도 다 깨지고 안에서는 사람들 비명소리가 여기저기.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야. 근데 구경꾼들 표정이 좀 뭔가 묘해. 약간 고소하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잘 됐다. 이런 얼굴들인 거야. 폭파된 그 건물에 비밀이 있어. 바로 종로 종로경찰서. 경성에 4개의 경찰서가 있는데 그중에 종로경찰서는 독립항쟁을 억압하는 총본부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고약한 고문 기술자들이 많이 있어요. 물고문은 기본. 손톱 뽑기. 전기고문. 자, 이렇게 독립운동가만 괴롭혔느냐? 아니야. 종로서 순사가 시장 상인을 때려서 목숨을 잃게 만든 사건도 있었거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 물건값을 깎아주지 않아서였대. 우리 아이들이 울거나 때를 쓰면 이렇게 말했다. 일본 순사가 잡아간다고. 그렇지.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일본 순사였던 거야. 그때는 대명사처럼.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일본 순사들의 소굴에 폭탄이 날아가. 엄청난 사건이잖아. 근데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어. 일본의 입장에서는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야. 이틀 지나서야 신문에 실렸어. 신문에 났는데 지나가던 조선인만 다쳤다. 자기들은 피해본 게 하나도 없다.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 속으로는 어땠을 것 같아? 곧바로 경성 시내 모든 경찰서에 비상이 걸려.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라. 얼마 안 가서 그냥 용의자를 특정해버려. 일본 경찰이 의심하던 인물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 바로 불령선인. 일본에 반항하는 조선인. 다른 말로 하면 독립운동가야. 바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아주 유명한 인물을 대장으로 임명했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악질 일본 경찰들 있잖아. 거의 다 이 사람을 모티브로 한 거야. 미와 와사부로. 주특기는 고문. 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독립운동가가 거의 없을 정도였대. 수사 방식도 좀 달랐어. 마구잡이로 막 검문 검색하지 않아. 사냥개를 풀었어. 자,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대. 일본군 백명보다 땡땡 하나가 더 무섭다. 우리 안에 적. 밀정. 이 밀정은 독립운동가나 가족들에게 접근을 해서 정보를 캐내서 일제에 밀고를 했어. 일제가 문화 통치로 전환하면서 그러면서 예산도 대폭 늘리고 인원도 대폭 늘려요. 그 많은 자금들을 바로 밀정을 심는데 사용을 했던 것이죠. 미화는 밀정 관리에 아주 탁월했다. 종로경찰서 폭파 사건이 나자마자 바로 밀정들을 소집했대. 경성 시내에 있는 밀정들이 하나 둘 첩보를 물어와. 한 불령선인의 모친이 수상하다. 아무래도
아들을 만나고 온 것 같대. 아들이 누군데? 3년 전에 사라졌던 김상옥입니다. 뭐? 김상욱 그가 돌아왔다고? 3년 전 조선 총독부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던 인물이야. 조선 내 일본인 최고 우두머리야. 일본 경찰이 뭐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녔지. 근데 결과는 못 찾았어. 얼마나 신출귀몰한지 별명이 뭐였냐? 동대문 홍길동이었어. 총도 기가 막히게 쏴. 쌍권총. 암살에서 그 하정우 배우가 연기했던 하와이안 피스톨. 움직임이 잽싸고 총을 잘 다루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최악의 불령 선임이겠지. 명중률이 높다 보니까 탕탕탕 쏘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 예, 그렇게 이제 하니까 감히 달려들지를 못하는. 원래는 동대문에서 잘 나가는 그냥 청년 사업가였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시고 어릴 때부터 대장간에서 일했대. 그러다가 나이 23세 대장간을 차렸어. 이걸 만들었는데 대박을 쳤대. 편자. 바로 이거야. 말편자. 몇 년 뒤에 말편자보다 엄청난 핫 아이템이 또 하나가 나와. 말총모자라고 불리우는 말꼬리털로 만든 모자야. 자, 우리 몸의 털과 피부와 모든 것들을 다 부모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훼손하거나 상하면 그렇지, 안 되고. 그렇지. 근데 일제 때 이걸 어떻게 했어?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냥 상투를 싹둑싹둑 다 잘라버린 거야.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면 너무나 수치스러웠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모자를 찾기 시작한 거야. 일종의 그 히트 상품. 기업적으로는 돈을 많이 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조금 좀 이제 큰 기업이라고 볼 수는 있는. 직원도 무려 50여 명. 우와. 그래서 초가집을 허물고 2층 건물을 올렸어. 결혼도 하고 예쁜 아들, 딸까지 낳았어. 그냥 뭐 승승장구해. 남부러울 게 없어.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야. 이날 김상옥도 직원들과 함께 만세 행렬에 참여를 했어.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돼. 만세를 불렀다는 이유로 팔이 잘리고 장검에 찔려 죽는 그런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진 거지. 일 1학년에 다니는 어린 학생이 오른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높이 외치자 일본 헌병은 검으로 그의 오른손을 잘랐다. 오른손이 잘린 학생은 다시 왼손에 한국 국기를 들고 더 높은 소리로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러자 일본 헌병은 다시 그의 왼손마저 잘랐다. 두 손이 잘려나간 학생은 더욱 큰 소리로 독립만세를 부르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으로 학생의 가슴을 찔렀다. 이렇게 학생은 검에 찔려 죽어갔다. 그 날을 기점으로 김상옥은 완전히 달라졌어. 낮에는 청년 사업가로 그리고 밤에는 이걸 만들었어. 비밀 신문이야. 해외 독립운동 소식을 여기에다 소개를 한 거야.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어. 밀정. 바로 밀고가 들어갔지. 종로 경찰서. 온갖 끔찍한 고문들이 40일 동안. 그 고문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일본 사람 검사가 보니까 매를 어떻게 때렸는지 앉았던 의자에 피고름이 묻었대요. 다행히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 김상옥은 결국 포기했어. 평화적인 방법을 포기했어. 만주에 있는 무장 독립단체에 선을 댔어.
독립군 자금으로 5,000원을 대고 무기를 지원받기로 했지. 목표는 단 하나야. 조선 총독부의 우두머리 총독을 제거한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왔어. 미국 국회의원들이 경성에 오는데 일본 총독이 마중을 나간대. 일본 경찰도 초비상이겠지. 기마 경찰, 무장 경관을 경성 곳곳에 배치했어. 그래도 뭔가 불안하단 말이야. 아주 특별한 조치를 내려. 예비 검수. 예비로 사전에 검거해서 구속한다. 위험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 다 거사 하루 전날이야. 불령선인 1000여 명에 대한 예비 검속을 실시했어. 김상옥도 당연히 명단에 있었지. 아침부터 일본 형사 순사들이 들이닥쳤어. 김상옥! 빨리 나와! 김상옥은 급히 2층으로 몸을 숨겼어. 거사가 내일인데 여기서 잡히면 2층 창문으로 나가서 반대편 지붕을 바라봤어. 둘, 셋! 딱! 착제. 자, 김상옥은 그렇게 사라지고 형사들이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어. 뭔가 묘하게 이질적이야. 제쳐봤어. 액자 뒤에 격장이 있어. 이걸 펼쳐서 한번 읽어볼래? 미국 의원단의 내한을 계기로 하여 총독 이하 외놈 고관들을 살해하는 동시에 친일 반역자 및 일임 경찰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고등계 형사들을 소탕하여 우리 민족의 우국지령을 미국 의원단을 통하여 전 세계에 알리기로 하자. 일본 경찰 이거 보고 난리가 나. 빨리 김상옥이 잡아와! 가족들, 지인들 전부 종로경찰서로 끌려갔어. 가족들을 다그치고 괴롭히기 시작해. 가장 고초를 겪은 분이 장규동. 24살의 여성 동지야. 거꾸로 매달려 놓고 선고문까지 했어. 자, 김상옥은 다행히 아직 안 잡히지 않았고요. 김상옥이 없는 가운데 재판이 열렸어. 피고 김상옥 사형. 이제는 잡히면 죽는 신세가 된 거야. 자, 그럼 그 시각 김상옥은 어디 있었을까? 상해에 있었어.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을 만나서 다시 거사를 치를 준비를 해. 그러던 어느 날 김상옥이 은밀하게 경성으로 들어왔어. 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방에 웬 젊은 여자가 누워있어. 뼈만 앙상하고 몸도 못 가눠. 여성 동지 장규동. 이 장규동 동지가 저를 상해로 데려가 주세요. 끝까지 독립운동을 같이 하고 싶다는 거야. 같이 상해로 왔어.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 뭐 아니면 뭐 병원을 갈 수 있기를 해. 결국 25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 김구 선생이 100원을 건네주셨대. 관을 사서 장례를 치르라고. 잠시 후 김상옥이 돌아왔는데 관 대신 총을 사왔어. 장규동 동지를 죽인 건 병마도 귀신도 아닌 일본 경찰들이요. 반드시 이 총으로 원수를 갚고 말 것이오. 상해를 떠나기 직전에 사진 한 장을 찍었어. (1922년 11월) 김상옥과 일행이 상해를 출발해. 비단 장수로 변장을 해. 그리고 어깨에는 커다란 상자를 메고 있어.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소형 폭탄과 권총. 보름 만에 경성에 도착해. 디데이는 앞으로 한 달 후야. 총독이 일본 가는 열차에 타는 날, 남대문역에서 쾅! 거사를 계획한 거지. 현장 답사, 동선 체크 다 마치고 그것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어. 대형 폭탄을 상해에서 보내주기로 했거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결국은
소형 폭탄을 쓰기로 했어.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 소형 폭탄이 싸제였어. 불발되는 경우가 허다했대. 김상욱 머리에서 아이디어 하나가 반짝했어. 테스트를 해보자. 김상옥이 택한 곳은 바로 종로경찰서. 그래서 거사를 닷새 남겨두고 종로서에 폭탄을 던진 거야. 거기까진 딱 좋았는데 이 수사망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좁혀와. 김상옥의 신원과 은신처도 노출이 됐어. 후암동에 있는 여동생의 집이었어. 새벽 5시 일본 형사 20명이 들이닥쳤어. 형사 하나가 천천히 방문 앞으로 다가갔어. 문고리를 확 잡아당겼어. 어? 뭐지? 안 열려. 더 세게 확 잡아당기는 순간 김상옥이 튀어나와. 쌍권총을 들고 있어. 순식간에 형사 3명이 쓰러진 거야. 나머지 경찰들은 어땠을까? 놀라서 대문 밖으로 도망가고 막 장독대에 숨고. 그 사이에 김상옥은 담을 훌쩍 넘어가고 있어. 뒤늦게 일본 경찰들이 총을 쏴댔지만 김상옥은 유유히 남산으로 사라졌어. 일본 경찰과 총독부는 당연히 난리가 났어. 남산을 쫙 포위했어. 그 시각에 김상옥은 남산 덤불 속에 숨어 있었어. 어선발로 도망치느라 신발도 없었대. 발에서는 봉상에 걸려서 피가 뚝뚝 흘러. 경성 시내에 효제동 주택가. 우편 배달부 하나가 골목에 나타났어. 누이시오. 아우님, 나왔소. 김상옥이야. 아직 노출되지 않은 동지의 집인 거야. 근데 그건 착각이었어. 밀정. 며칠 뒤 캄캄한 새벽 3시 반이었어. 일본 경찰들이 효제동으로 모이기 시작해. 무려 1000여 명. 1000여 명이야. 김상옥 한 명을 잡으러 1000명이 모인 거야. 방 안에 불이 켜져. 경찰들이 살금살금 방문 앞으로. 아무도 문을 못 열어. 제일 먼저 문 열면 이제 죽는다 봐야죠. 그럼 누구를 끌고 와. 그 집의 12살 막내딸. 방문이 천천히 열렸어. 아무도 없어. 벽에 작은 미닫이 문이 하나 있어. 이거 뭐지 하면서 여는데 형사가 그대로 꼬꾸라졌어. 총소리가 온 집안. 사격 중지해. 조심조심해서 벽장 안을 살피는데 또 없어. 널빤지로 된 벽이 뚫려 있어. 분명히 이 집 어딘가에 있다. 너 지붕 위로 올라가서 살펴봐. 경찰이 하나둘 지붕 위로 가고 그 순간 올라가는 족족 총에 맞고 쓰러지는 거야. 총알이 날아오는 곳은 마당에 있는 변소였어. 변소에 있다. 사격! 변소에서도 계속 총알이 날아와. 마당에 화약 연기가 자욱해졌어. 얼마나 지났을까? 사방이 조용해졌어. 바로 그때 변소 안에서 한 발의 총성이 들려. 형사들이 문틈 안으로 변소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 양손에 총을 들고 이쪽을 노려보고 있어. 놀란 형사들이 총을 쏘기 시작한 거야. 변소 안에서는 대응 사격이 없는 거야. 사격 중지! 역시 이번에도 아무도 다가가질 못해. 어떻게 했겠니? 김상옥 어머니 끌고 와. 경찰서에 있는 어머니를 데려왔대. 어머니를 모셔와서 그 변소 문을 대신 열라고. 문을 여시고는 그대로 주저앉으셨대. 벽에 등을 기댄 채 양손에 총을 꼭 쥐고
죽어 있었어. 동상에 걸린 발가락은 이미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 그 모습을 어머니가 자기의 자식이 자기의 눈앞에서 몸에 총탄 11발을 맞았어. 그리고 그중 한 발은 머리에.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울렸던 총성 기억나? 네. 그건 자신을 향해 쏜 거야. 자, 상해를 떠날 때 김상옥 의사는 동지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나의 생사가 이번 거사에 달렸어. 만약 실패하면 내세에서 만나봅시다. 자결하여 뜻을 지킬지언정 적의 포로가 되진 않겠소.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일까? 남은 가족들의 삶이 기가 막혀. 일본 경찰들이 집요하게 괴롭혔어. 김상옥 의사의 어머니. 바로 아랫 동생 춘원 씨. 조선 청락부에서 저것만 들쩍들쩍하면 우리 저게 나오면 이놈이 악질이라고 맨날 소문을 내서 그게 겁이 났지. 삼수를 약으로 사셨거든. 거기에 좀 이렇게 매를 맞아가지고 아파서 사흘만이면 또 굶고 가시는 데려가는 걸 뭐 며칠 있다 또 사흘만이면 데려가 사흘만이면 돌아오시고 다 돌아 힘이 들어서 오시는 분이죠 많이. 어떤 좀 치근한 거 치근한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어쩐지 꿈내서 미칠 것 같아. 이틀만 더 썼어도 그걸 한 보고 돌아왔을 때 그러지 못하고 돌아왔으니까는 하자. 김상옥의 아내는 당시 29살. 병원 사택에서 먹고 자면서 혼자 아들, 딸을 다 키우신 거야. 결국 우리 아들 20대에 병으로 요절했고 그리고 딸은 심각한 대인기피증을 앓다가 결국 사망했어. 이 김상옥의 부인은 남편에 이어서 아들과 딸까지 먼저 보내게 된 거지. 독립운동가의 자손, 독립운동가 집안 이러면 우리는 딱 지금 생각하기에 와 뭔가 내 조상이 뭐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어 이러면 자랑스러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그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근데 막상 이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그 삶이 처참한 것이 그게 더 뭔가 죄송스럽고. 근데 이렇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는데 그게 꼬투리가 돼서 붙잡힐까 봐. 근데 마지막 거사를 앞두고는 이런 사진을 한 장씩 찍으셨대. 자, 머리가 단정한 이 남자는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처단을 사흘 앞두고 단정하게 이발을 하고 찍은 사진. 흰옷을 입은 이 청년은 박재혁 의사.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분인데 거사를 몇 시간 앞두고 찍은 사진. 태극기 앞에 서 있는 이 남자, 이봉창 의사야.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지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야. 이 사진은 조금 익숙할 수도 있어.
윤봉길 의사. 목에 산서문을 걸고 손엔 총과 폭탄을 들고 이 사진을 찍으셨지. 이 사진이 이분들의 거사 마지막 사진이야. 본인이나 가족이나 동지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조심하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마지막 거사, 죽음 직전이라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순간이잖아. 그 순간에 남긴 이 한 장의 사진. 기억해 주길 바라셨을 것 같아요. 기억해 달라는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기억하라. 자, 종강역 부근에 가면 종로경찰서 의거 표지석이 있어. 그냥 본 적 있어? 못 본 것 같아. 오, 처음 들어봤지? 처음 들었어. 사실은 나도 처음 들어봤어. 자, 화면으로 보여줄게. The bus propping me up, a pair of empty pockets is the only thing I've got. The sounds I make are hollow, the words don't come out right. The clock turns into tomorrow, but it feels just like tonight. 이번 정류소는 종로 5가 호재동 김상옥 의거터입니다. Where did they go into my dreaming, sleeping soul? They file out in slow motion, lines wounded soldiers made. 여기 부분이 마지막 자결하신 장소입니다. But I am wide awake, and all the drink inside me. 형제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현장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하니까 이런 것조차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속상하죠. I didn't show. How could I know inside my dreaming, sleeping soul? Well, you know I'll come around. You can't keep. 아이스바, 무슨 소리 안 들리나? 누가 막 대문을 두드리면서 불 끄세요. 불 안 끄면 지금 다 죽어요. 이때부터 광란의 살인극이 시작된 거지. 불 켜진 집마다 들어가서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지고 한 명 한 명을 다 조준 사격을 한 거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자는데 머리도 안 한 게 뭐 피 터진지 뭐. 그 눈을 떠보면 전부 시체가 뭐 꽉 찼다니까요. 역대 최악의 범죄 사이코인데? 범인은 단 한 명이라는 거야. 정말 예상 밖의 인물이야.